서울동대문경찰서 절도사건 조사에서 왜 대응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도사건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합니다. 그 이야기의 틀이 처음 진술에서 잡힙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점유를 침해한 건지, 단순 착오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방향 없이 들어가면 질문에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잡으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사건을 나눕니다. 단순 절도인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피해 금액과 반환 여부는 어떤지 확인합니다. 시간 순서를 다시 정리하고 CCTV나 계좌 흐름처럼 객관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봅니다. 병원에서 증상만 듣고 수술하지 않듯 사실관계, 시점 증거를 먼저 짚어야 대응 기준이 나옵니다. 형사 절차는 조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 재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로 연결되고 판결 이후 강제 집행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집행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설계해 온 것처럼 형사도 이후 단계까지 고려해 방향을 잡습니다. 가사 문제나 직장 징계, 출입국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한 고소, 외국인 체류자 신분과 맞물린 사건처럼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가사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분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수임 여부를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듣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맞지 않는 판단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 입소 이후 이어온 실무 기준과 2014년 개소 이후 유지해온 방식도 결국 이런 구조 정리의 반복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내일 바로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대응 방향을 먼저 잡는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틀을 미리 세우는 일입니다. 초기 설계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 전반을 함께 다루는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